서울시 황박사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해서 임차인은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해지 될 때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께서 제가 올린 이 영상하고 법무부에서 발간한 분쟁조정 사례집에 있는 조정 절차의 계약 해지, 중도 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과 좀 혼동이 된다라는 문의가 좀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의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즉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후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황박사 황규현입니다.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나면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나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의사표현하면 3개월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전체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즉 재계약하겠는데요. 그 계약 갱신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합의갱신, 두 번째는 묵시적 갱신, 세 번째는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후 갱신으로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합의갱신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주택임대차에 대한 그 갱신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 그 합의한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 일방적으로 안 되겠죠. 중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묵시적 갱신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사표시 안 할 때죠.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그리고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됩니다. 세 번째,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 후 갱신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거죠. 내용 증명으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하지만 내용 증명을 했을 때는 관계 없을 건데 문자로 하게 되면 답변도 받아야 되고 구두로 하게 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녹취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도 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이 그렇게 됐는데 이후에 별도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세입자의 권리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법무부 국토부에서 만든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쟁조정 사례집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임대차 기간 중 중도 해지 가능 여부는 갱신 방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라고 했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즉 집주인과 세입자죠, 갱신에 대해 논의 후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합의갱신에 해당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죠.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합의갱신이 되었다면 양 당사자는
합의한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중도 해지 시는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1번 합의갱신, 2번 묵시적 갱신, 세 번째는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후 갱신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합의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이것들은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에 따른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계약 종료 후에 1회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법무부 국토부 분쟁조정 사례집에 있는 내용인데요. 법무부에서 만든 분쟁조정 사례집 내용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죠. 이 이후의 내용, 즉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하고 난 후에 갱신이 되었을 때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조정한다든지 다른 계약 조건 변경 내용이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후 갱신에 따른 법적 규정들을 다 적용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한 3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그런 의미는 여기 명기한 것 같이 별도로 합의했다는 그런 뜻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별도로 다시 합의를 하게 되면 계약 기간도 명기를 하게 되죠. 계약 기간을 명기한 그 계약서 내용대로 서로 또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임차인은, 세입자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 해지권을 상실할 수 있게도 되는 거죠.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구체적인 특약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그 계약서에 계약서 작성할 때 첫 번째, 명확한 특약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특약 내용을 적긴 적었지만 내용 자체가 해지권의 내용이 불명확할 때가 있을 것이고 특약 자체를 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임차인의,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합의해서 갱신을 했을 때는 양 당사자 모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없죠. 임차인도 당연히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겠죠. 묵시적 갱신일 때는 우리 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차인,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고 난 후에 갱신이 되었을 때는 첫 번째,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는 묵시적 갱신과 똑같죠.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별도로 합의를 한 거죠. 계약 기간을 특정해서 별도로 합의를 하긴 했지만 임차인이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때는 임차인은, 세입자는 계약 해지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임차인은, 세입자는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특약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종전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한 계약이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임대차 기간에도 불구하고, 즉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의 적용을 인정한다. 즉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임차인의,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을 명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약을 하긴 했지만 불명확하게 특약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 집주인이 인정해주면 괜찮겠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명확한 특약 포함이라고 해서 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 간의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한 계약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한 계약이다 라고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계약 기간은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어요. 만약 임대인이 이 계약 자체는 임차인의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계약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별도로 임대차 기간을 서로 합의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겠죠. 불분명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즉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분명한 거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특약 자체를 미포함할 때입니다. 이때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인정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약을 미포함하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 요건을 갖춘 후에, 즉 임차인 세입자가 갱신해 주십시오라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계약은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양 당사자가 또다시 별도로 새로운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다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준다면 관계없지만 임대인이 나 아니다라고 새로운 계약 기간으로 서로 합의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임차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가 많이 불분명해질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그 이후에 임차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 영상에다가 좀 더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